네, 슈퍼만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행을 떠나시기 전 어떤 걸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차편, 숙소, 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건 바로 제대로 놀아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춥기도 했고 봄비도 내리긴 했습니다만 주말 들어서 날씨가 화창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주말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무엇보다 좀 제대로 놀아야겠다는 그 마음가짐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 30분간 여행을 떠나보실 텐데요. 금요일 슈퍼만 리턴즈 2부 저희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만 리턴즈 2부 함께해 주실 여행 작가 오늘도 박재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됐네요. 네,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매주 금요일마다 여행 정보를 들고 오는 남자, 사진 찍는 여행자 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조용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용주입니다. 박재진 선생님이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까? 우리 금요일에 슈퍼만 언니들 함께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두 분이 일단 나오시면요. 벌써 저희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 추천 여행지는 어떤 곳인가요? 예, 오늘은요. 뭐 도시도 많이 가봤고 지난주에 그 보라보라에서 멋진 풍경을 봤잖아요. 예, 이번에는 도시와 이런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 네. 캐나다라 그러면 캐나다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곳을 들고 왔는데요. 자, 어딘지 한번 보시죠. 캐나다 밴쿠버군요. 오프닝도 좀 바뀌었네요.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캐나다에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예, 캐나다 맞아요. 하면은 친근하고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곳인데요. 사실은 이제 밴쿠버는 사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토론토 지역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거리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밴쿠버는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어떤 메리트 때문에 가져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지난달쯤인가요? 그 캐나다 알버타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알버타주는 약간 뭐 로키 산맥 때문에 굉장히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고 네. 밴쿠버는 캐나다 서쪽 그 서부 해안 쪽에 있어요. BC주라는 그 주에 있는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긴 하지만 좀 자연 풍경과 같이 공존하는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그 스탠리 파크라 이따 소개드릴 그 공원도 굉장히 거대한 공원이 있고요. 네. 도시 경관도 뭐 다운타운 지역 가면 지금 보시는 게 뭐 공공 도서관인데 도서관도 약간 콜로세움 분위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뭐 예술적으로 만든 빌딩들도 있고 네. 도시 자체가 좀 살기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뭔가 힐링을 하고 싶으시면 밴쿠버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항구도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바다도 있고 뭐 이런 자연도 있고 도시도 같이 있고 또 맛있는 또 맛집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없는 게 없네요. 네, 이건 지금 이제 콜라보 항구 쪽에 말씀하시니까. 가시면 요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뭐 아무래도 밴쿠버는 뭐 유학생들도 많이 이제 계시고 교민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들이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좀 올드한 지역도 있지만 좀 신세대적인 지역도 많이 있어서 전 되게 좋아요. 저 이제 밴쿠버를 2번 가봤었는데 2번 다 너무 되게 좋았습니다. 캐나다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그렇죠. 2번씩이나 방문하실 정도면 그만큼 끌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생각도 나고요. 한국 보니까요. 그리고 잔디가 어쩜 저렇게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LA, 뭐 캘리포니아 이런 날씨는 저리 가라라는 느낌도 드는데 저곳에 가면 제대로 힐링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쿠버 갔을 때 느낀 게 진짜 되게 여유롭다. 만약에 어디에 산다면 밴쿠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두 분이 저 빼고 두 분 다 다녀오셨
나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저희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캐나다가 점점 좋아지면 나이가 드는 거래요. 이 자연이 좋아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네네. 저는 도시와 네. 자연을 함께 공존하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캐나다 밴쿠버 딱 제 스타일이네요. 두 분이 계속 대화하셔서 제가 소외감 느끼는데 오늘 많이 적응할게요, 작가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렇게 꼭 방문해야 될 그런 스팟도 좀 네, 짚어주시죠. 이제 도시 지역을 가실 때 가장 좀 뭐 세계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그 도시에만 있는 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만 있는 것도 보고 다른 나라에 좀 없는 걸 좀 많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는데 가장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스탠리 파크라는 공원입니다. 뭐 공원이야 뭐 어느 도시나 다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뻔한 거 아니다 싶겠지만 이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가 다 공원이거든요. 한 공원 그러니까 크기가요? 여의도 공원 크기가 아니라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 크기가 공원이고요. 이 안에 뭐 숲도 있고 들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또 이게 해변 공원이라서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뭐 컨셉별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 여기 가시면 뭐 자전거 타고도 하고 뭐 그 자동차로도 드라이브할 수 있는데 산책로가 좀 마련돼 있어서 바다 옆에서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숲속을 걷고 싶으면 숲속을 이제 걸으셔도 되고요. 코스가 굉장히 많고 나무들도 종류가 좀 많은 편인데 굉장히 저 왼쪽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좀 사람 성인 그 양팔 벌렸을 때 굉장히 그 이상되는 잡히지 않는 그런 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올드한 나무도 있고 또 볼거리도 많고 이제 그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이럴 때 조깅도 많이 하시고요. 저도 밴쿠버 2번 다 갔을 동안 스탠리 파크를 무조건 갔던 게 갈 때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 또 재밌는 게 이곳은 워낙 면적도 넓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마다 스팟별로 볼거리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바위는 자세히 보면 어떤 그 인디언 추장의 뭐 옆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도 있는 것도 있고요. 작은 절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스팟별로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이 토템폴 같은 경우도 이제 밴쿠버도 북미 대륙이기 때문에 인디안이 살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디안들이 원래 이 토템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둥들을 많이 세워놓고 이제 자기들 문화적인 그런 요소를 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밴쿠버에 가시면 스탠리 파크에 토템폴들을 모아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책로를 다니시다가 뭐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도 좀 보실 수 있고 곳곳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쭉 스탠리 파크 사진인 거죠? 그럼요. 지금 사실 안 보여드린 게 한 만 장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제 포인트만 가져온 거고요. 이 해변을 갔다 오면 이 해변에 있는 바다도 이제 경관도 되게 좋고 안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서 교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교민분들은 차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해안도로가 너무 넓어서요. 자전거 타면 한 2시간 정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공원 입구에서 빌려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리셔가지고 타시면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도 이제 볼거리가 많은 게 걸으면 자전거로도 한 2시간 넘기 때문에 걸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중간중간 쉬셔도 되고요. 저 자전거는 뭐 해안만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길로도 갈 수 있고 뭐 숲길로도 갈 수 있어요. 자전거만 타고 찍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찍을 걸 한데 원래 뭐 많이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멋져 보이는데요? 노을 질 때 자전거 탔던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근데 헬멧도 다 빌려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용도 있고 뭐 어른용도 있고 또 재밌는 건 앞에 이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들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하시고 싶은 대로 대여하셔서 타셔도 되고요. 제가 좋았던 건 자전거 타고 해안으로 달리다가 한 반쯤 돌면 이제 서쪽에 해변이 또 비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게 있어요. 달리다가. 거기 딱 자전거 대고서 비치에 앉아가지고 노을도 바라보고. 물론 혼자 바라봤지만 되게 좋고요. 또 캐나다도 재밌는 게 이런 비치에 있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해변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통나무를 딱 깔아놔가지고 등받이로 삼아도 좋고 그냥 벤치처럼 여러 개의 통나무들을 해변에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되게 불쌍하게 보시네요. 아니에요. 언제도 근데 혼자 가셨어요? 처음 한 번 혼자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캐나다 횡단여행 때 간 거라 그때는 좀 같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스탠리 파크 혼자 갔네요. 두 번 다. 그렇군요. 사진만 봐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자체가. 아니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지 스탠리 파크 하나만 봤는데도 사진이 볼거리가 정말 많은데 밴쿠버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뭐 그쪽에도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쪽 볼거리도 좀 설명해 주세요. 밴쿠버는 항구 쪽에도 굉장히 볼 게 많은 게 왜냐면 거기 약간 우리나라 부산 가면 그 항구 쪽에 지금 그러니까 고층 빌딩들 많이 요즘 세워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밴쿠버 항구 쪽에 그렇게 요트도 놓고 이제 잘 사는 동네가 좀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요. 그 항구 쪽에 가면 이제 뭐 볼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밴쿠버 쪽에 스탠리 파크 말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가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그랜빌 아일랜드요? 네, 거기는 이제 뭐 바로 항구 쪽은 아니고요. 다리 중간 쪽에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그 다리를 건너다 보면 다리 밑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옛날에는 뭐 창고나 공장으로 쓰였던 곳인데 지금 이걸 다 개조해가지고 큰 뭐 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품 또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공예품을 파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그 저런 아쿠아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다리 건너서 걸어서 이제 건너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 갈 수 있는데 네네. 재밌는 게 여기에 다른 데는 없는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신 샵은 아예 비누만 모아놓은 비누 그러네요. 공예품 샵이에요. 제가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밖에만 찍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안에 보면 뭐 향나는 비누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이렇게 타입들의 비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볼거리가 있었고 네. 기념품 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입구 쪽에 보면 입구도 이제 다리 밑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입구도 좀 독특하긴 한데 네네. 들어가시자마자 오른쪽에 가면 또 아이들 그 기념품 파는 또 키즈 샵도 있고요. 그래서 네. 종류가 많고 이것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월드뮤직 스토어라고 해서 네. 안에 전 세계의 악기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타악기, 네. 뭐 현악기 굉장히 많아서 들어서 악기들을 연주해 볼 수도 있고 기념으로 좀 사올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좋았던 건 아까 그 악기숍 같은 경우는 오르골 같은 게 좀 있어서 제가 기념으로 많이 사와서 많이 나눠준 적도 네. 있거든요. 또 네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키즈 샵인데 건물이 한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이 전부 다 아이들용 오.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부모님들은 저기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야겠어요. 네, 네. 근데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 굉장히 많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예술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빗자루 아니에요? 예, 빗자루 네. 파는 전문 또 샵이 있어요. 여기 가니까 이제 해리포터에 봤던 그런 빗자루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러네요. 많았고요. 저기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빗자루기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샵이기 때문에 뭐 신문에서도 많이 노출이 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네. 뭐 종류별로 뭐 크기별로 모양별로 빗자루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독특한 좀 느낌을 많이 얻었던 곳이고요. 네. 또 여기 가면 그 맥주 이제 브루어리 공장이 또 있어 작은 그래서 이 그랜빌 아일랜드 가면 맥주 공장 투어를 하고 맥주 시음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샘플러라고 해서 이제 종류별로 몇 잔씩 주문해서 이제 안주와 같이 드시면 또 재미있는 또 경험이 됐습니다. 맥주 저는. 드신 분들 좋네요. 등치가 장난이 아닌데요. 맥주를 먹어서 저거 저렇게 마시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 아마 살 빼러 오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제가 어느 나라 가든지 시장을 많이 마켓을 많이 가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여기는 네. 이제 정말 아줌마 예. 취향이세요. 네. 저랑 취향이 딱 이것도 맞아요. 다 네. 좋아하는데요. 예, 이 퍼블릭 마켓이라는 곳이 또 밴쿠버는 굉장히 유명한 또 시장인데 이것도 이제 그랜빌 아일랜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시장에 가시면 뭐 치즈나 빵이나 디저트 굉장히 종류가 많은 사와야 되는데요. 저런 데 가면 괜히 좋잖아요. 시식도 뭐 네. 좀 할 수 있고 사도 뭐 값싸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베이컨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몇 개 사가지고 예, 호텔에서 맥주 한 잔 드셔도 되고 네. 고기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여기 영주 씨는. 그리고 이제 뭐 치즈라든가 뭐 디저트라든가 뭐 과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씩 사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이 수십 장의 사진이 다 네, 이제 그랜빌 그랜빌 아일랜드였어요. 아일랜드였어요. 이렇게 한 스팟 가지고 사진을 몇십 장씩 보여주니까 확실히 예, 예. 작가님이 다른 데보다 이곳에 애정을 두고 그럼요. 계시지 않나 하는 너무 생각이 좋아요, 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두 군데밖에 안 봤거든요, 아직. 아, 예, 맞아요. 조금 더 들려주시죠. 꼭 가봐야 알겠습니다. 될 예. 곳이요. 네. 또 하나 이제 올드타운을 많이 가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밴쿠버는 다운타운 지역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 다운타운 약간 북쪽에 가면 이제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게스트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19세기 한 중후반 쪽에 원래 그 밴쿠버가 시작됐을 때 그 영국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제 밴쿠버를 만들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초창기에 정착했던 지역에서 가시면 네. 지금도 굉장히 올드한 그 빈티지 샵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런 바닥은 어떻게 찍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좀 쪼그려 앉아서 사실 찍는 네. 모습을 옆에서 보면 사진은 너무 되게 멋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예, 저 어떻게 예, 찍는지. 그렇게 모습각스럽진 않고요. 네, 많이 네. 찍다 보면 예, 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좀 독특한 빈티지 샵이 많아서 그런 샵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네. 있어요. 이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구할만 하고요. 소품들 좋아하시면 이제 그런 것을 볼만도 하고 또 게스트타운이 좋은 게 거기 가시면 이제 밤에 이제 이 펍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트렌디한 펍들이.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펍들 보는 좀 재미도 있고 그 게스트타운 가면 이제 올드타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또 증기시계가 또 있거든요. 증기시. 예, 스팀 클락이라고 해서 저 중간에 있는 그 탑으로 되어 있는 시계가 네. 네네. 지금도 작동을 하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증기로 만든 시계가 세계에서 지금 홋카이도 그 오타루랑 여기 밴쿠버 두 군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또 이 밴쿠버에 있는 이 증기 시계는 지금도 작동을 하고요. 매 시간 15분마다 이 증기, 그러니까 스팀을 발사를 하면서 벨이 울려요. 근데 그래서 옆에 계시는 이제 어떤 이거를 관할하시는 분이 매시 15분마다 이제 증기식이 울린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고 관객들이 몰려서
시계도 좀 구경을 하고 또 이런 재미가 있는 곳이죠. 저런 거는 아이들이 가서 네, 예. 보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세계 예, 두 개밖에 맞아요. 없는 것 중에 예.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이 볼 만한 거 아까 그린빌 아일랜드의 키즈마켓 예. 말고 또 아이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아이들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곳 하면 아무래도 뭐 아쿠아리움, 수족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밴쿠버에도 또 밴쿠버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네. 밴쿠버도 워낙 뭐 공원도 많고 뭐 도시도 많은 곳이긴 하지만 한국이랑 이렇게 좀 다르죠? 예, 수족관이 굉장히 넓어요. 아, 그럴 것 넓고요. 같아요. 안에 있는 그런 생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게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죠. 벨루아라고 이제 흰색 돌고래가 있잖아요. 돌고래 쇼를 보는 공연장이고요. 여기는 그 아쿠아리움에 가시면 이렇게 벨루가를 두 마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MC님 돌고래 좋아하시나요? 아, 그래서 완전 그렇군요. 좋아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위에서는 공연을 보고 밑에서는 이렇게 수족관에서 아이들이 귀여워요. 이렇게 수족관 모여서 이제 네. 그 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밴쿠버 아쿠아리움도 재밌는 게 여기 가시면 해파리들을 또 종류별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생물들도 볼 게 많지만 제가 다녀본 세계 아쿠아리움 중에 해파리 종류가 굉장히 많게 진열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저 해파리예요, 다? 네, 보시면 크기별로 다 있는데 이건 좀 저게 작은 해파리예요? 해파리고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은 해파리고요. 네. 조명을 잘 쏘아놔서 이제 실제 보면 더 아름답거든요. 저기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념 촬영하면 굉장히 좀 독특한 또 모습의 사진이 되고요. 이렇게 그 해파리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학습장 효과,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게 해파리나 이런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들이 원래 이제 해양 생물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바다에서 놀다가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기 전시해 놓은 것 중에 하나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거북이들이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사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얇고 좋잖아요. 움직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수족관에 가시면 이렇게 비닐들을 물속에 띄워놓고 어떻게 이렇게 돌려버리게 약간 이제 해파리 모양처럼 이렇게 휘날게 펄럭이는 게 보여서 제가 봐도 아 바다에 가서는 아무거나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약간 교육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아이들 관련해서 혹은 제가 가볼 곳으로 필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영주 씨처럼 혼자 여행을 즐기시는 싱글족들, 그러네요.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펼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선생님 입장에서 네, 아, 제가 실수로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니까 재밌네요. 오늘 네. 제가 되게 어리잖아요, 원래.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네네. 또 가장 또 재밌는 게 밴쿠버 근교에 한 차 타고 한 20-30분만 가면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이제 그런 테마파크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현수교인데 이게 네. 그 길도 너무 길고요. 저게 절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 스릴이 있는 그 이름처럼 스릴이 있는데 이 폭이요 보잉 747기 그 양쪽 날개를 두 개 합쳐놓은 그러니까 보잉기 두 대가 서 있는 것 같은 폭이고요. 높이는 자유의 신상 한 머리 정도 오는 높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릴이 넘치고 지나가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건 여기 가시면서 밑에 절벽을 내려다보면 아찔하죠. 보기만 해도 스릴 근데 물론 당연히 안전하고 왜냐면 거기 또 보니까 설명 오니까 코끼리가 96마리가 올라타도 안 무너진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절대 안전하고요. 또 재밌는 게 저기 아무래도 스릴이 넘치다 보니까 저걸 지나가면 그 인증서를 또 발급을 해줘 도장을 찍어서 몇 월 며칠 날 여길 건넜다 해서 저렇게 재밌네요. 저도 받아왔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식의 인증서 줄 때문에 뭔가 좀 기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게 이 카필라 서스펜션 브리지에 나오면 이 공원 전체 공원이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또 굉장히 많은 지역이 또 있어요. 여기 또 트리탑스라고 해서 그 다리를 지나는 스릴도 있지만 여기는 침엽수림 사이사이에 이런 나무로 된 그 다리들을 연결을 시켜놔서 나무를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공중에서 이제 다람쥐나 그런 그 숲에 사는 생물들이 보는 높이에서 이런 숲을 관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이것도 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다지 저는 무섭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들 유쾌하게 뭐 지나서 막 이제 풍경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기 있고 또 하나 이제 절벽 투어가 또 있어요. 그 옆에 코스가 그래서 이 숲을 나오시면 절벽 따라서 이렇게 통로가 또 마련돼 있는데 이 절벽에 사실은 그 침식작용으로 무리의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절벽이 깎여서 내려간 거라 약간 교육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스릴 넘치던 지역이어서 좀 무서워 돌아가면서 보여요. 네. 절벽을 이제 원래 관찰하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인데 사실은 이 절벽
절벽 보는 것보다 이 스릴감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 투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학습장이 네.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맨 오른쪽은 15년이라 써 있고 가운데가 이제 25년이고 왼쪽이 이제 50년이 써 있는데 이 돌들을 보시면 돌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5년짜리는 약간 패였고 중간은 이제 25년짜리는 좀 길이 생겼고요. 맨 왼쪽에 50년짜리는 이게 니은자 거꾸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골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효과에서 아이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의 힘이라는 거죠. 세월과 물의 힘으로 이렇게 돌이 깎였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마 위에 있는 푯말은 매년 바꾸겠죠?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또 방문해봐도 또 많이 바뀐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 질문이요. 예. 혼자 간 사람들을 위한 여행을 얘기했거든요. 네, 내가 절벽 그런 데 소개해 주시고. 아찔하게 혼자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주 씨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 네, 높은 데 다리 한번 건너보시고. 인증샷과 네, 저는 인증샷과 고소공포증 없으니까요. 다행이다. 네, 재밌네요. 네. 스릴 뭐 있어요. 코끼리도 건너가는데 가볼게요. 당연히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진짜 아이들이랑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적으로나 맞습니다. 네. 환경적으로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지금 굉장히 우리 선생님께서 숨가쁘게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우리가 숨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이제 먹거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드디어 올때 왔나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좀 한숨 돌리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가면 예. 먹어봐야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필받은 말이 빨라서 먹을 게 밴쿠버도 사실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여행을 가실 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이 신대륙들은 전통적인 음식들은 많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가정식은 좀 전통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밴쿠버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전통 음식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좀 모아놓은 곳이 이제 그런 레스토랑을 가는 게 맛집이나 이런 투어하는 기분이 나실 거예요. 근데 밴쿠버 가면 가장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자파도그라는 핫도그 또 체인점이 있어요. 네. 오늘도 핫도그가 나왔어요. 예, 제가 뭐 핫도그 샌프란시스코 성인하잖아요. 핫도그 저 이거 알아요. 예, 길거리도 네, 있고 뭐 네. 따로 이제 네. 그 스토어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유명한가요? 예, 자파도 굉장히 제일 유명한 뭐 핫도그 네, 네. 체인점이죠. 이게 뭐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렇게 밴쿠버 가서 먹었다는 식으로 뭐 스티븐 시가도 되게 그렇군요. 좋아한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이름이 자파도그인 게 재패니즈 핫도그라는 약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면 뭐 뭐 데리야끼 뭐 이제 이런 핫도그도 있고요. 뭐 위에 오롯이 그러니까 무 강고를 올려놓은 핫도그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일본풍의 핫도그인데 네. 예, 그래서 약간 일본풍의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그래요? 입맛엔 별로였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 약간 네. 어차피 일본 음식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좀 네. 특색은 없었고 그래도 지금 아쉽잖아요. 안 먹으면 네네. 먹을만 하고요. 대신 길거리 핫도그 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코리안 바베큐 핫도그 여기가 좀 맛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한국 저런 사람들은. 핫도그 차는 진짜 많죠. 그럼요. 저렴하게 네네. 한 끼를 먹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먹는 핫도그들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네. 되게 좋아. 이것도 이제 이건 게스트타운에 있는 핫도그 그냥 부스인데 대부분 같은 지역에서 오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핫도그 샵만 그 리스트만 모아놓은 그런 웨브사이트도 있을 정도로 심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디 가면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건 지금 아쿠아리움에서 먹었던 핫도그거든요. 네네. 그러면 핫도그를 많이 먹었네요. 드시다가 찍었죠. 드시기 전에 찍었던 제가 이 선생님이 그래서 네네. 되게 맛있었어요. 예. 그래요. 우리 영주 씨 핫도그에 별로 흥미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요? 왜 네. 나라 네. 가실 때마다 핫도그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핫도그 좋아하시는구나. 하지만 네네. 자파도그는 워낙 MC님도 네. 아시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가격 정보도 잘 먹지 알아서 않으면 아쉬울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실만해요. 예. 네, 그래요. 잘 그럼- 적어놓겠습니다. 핫도그 말고 다른 건 먹을 거 없나요? 되게 많아요. 네네. 밴쿠버 가지고 꼭 드셔야 할 게 또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랜빌 아일랜드 가시기 전에 보면 네. 그 피시앤칩스 파는 굉장히 맛집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음식이 예. 저랑 좀 잘 맞네요. 그러세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해 밴쿠버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입니다. 굿피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시면 이게 그랜빌 아일랜드 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해변에 있는 항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가시면 해변에 노천에 이제 그 의자들이 있어서 네. 주문하셔가지고 노천에서 그냥 드시면 되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그 항구나 해변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햇살 좋은 날 드시면 되게 좋고요. 오, 맛있겠어요. 이게 뭐, 네. 뭐 대구나 이런 생선 종류도 고를 수 있고 뭐 네. 한 마리 두 마리 선택할 수 초이스할 수 있고요. 감자튀김은 또 굉장히 많이 넣어줘요. 양이 많아서 네. 그냥 간단하게 콜라랑 드시면 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살도 굉장히 통통하고 겉에 너무 바삭하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술을 안 팔아요. 아. 원래 이제 캐나다, 미국처럼 술을 못 먹게 야외에서 술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아마 술을 안 파는 거 아예 같아요. 안 팔려. 하지만 술을 못 먹어도 이제 그냥 콜라랑 먹어도 정말 그걸 네. 뭐 상쇄할 만큼 맛있었어요.
물가 대비 네. 싼 편인가요? 아니면 한 저렴? 6,000원, 뭐 8,000원 그 사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별로 안 비쌌고요. 뭐 생선 더 좋아하시면 뭐 2마리 넣어서 뭐 드셔도 되고. 네. 예, 강추입니다, 여기 강추. 예. 알겠습니다. 피시앤칩스, 뭐 핫도그 저는 이제 다 재배는 다 채웠어요. 아, 근데 그래요? 뭐 네. 여기서 더 살펴볼 먹을거리 뭐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 식당도 굉장히 유명한 데 있어요. 밴쿠버의 맛집 평가 기관이 전부 다 극찬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네네. 스테포스라는 곳인데 여기 가셔서 그리스 음식을 드시면 좋은 게 그리스 음식. 예, 보통 이런 맛집 평가단이 조사해서 뭐 랭킹 올린 레스토랑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접시에 한 8,000원? 오, 제가 이제 네. 램투블라키라고 이제 그리스의 전통적인 꼬치구이 음식을 먹었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줄도 오래 섬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네. 뭐 당연히 뭐 그래서 현지가 더 스테포스라는 맛있겠지만 이 레스토랑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인 먹는 거죠? 게 싸고 네. 맛있어서 전 되게 좋았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 말씀드릴 게 그 이 그리스 식당 말고 또 캐나다 가면 꼭 드셔야 되는 게 아시겠지 뭐 팀홀튼이라고 팀홀튼은 뭐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죠. 네, 캐나다에 도넛 있는. 집인데 네. 여기가 디저트죠? 네. 도넛이랑 커피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집이에요. 네네. 여기 가시면 이 캐나다 국민 도넛 집이고요. 이 팀홀튼이라는 데가 원래 캐나다 그러니까 하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유명한 하키 선수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곳인데 네. 여기 또 캐나다가 메이플 시럽이 되게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네. 메이플 시럽을 이용한 이런 도넛들이 굉장히 또 맛있거든요. 네. 강추입니다, 강추. 베스트 3를 이제 맛있겠네요. 말씀드릴게요, 이제. 좋네요. 자, 제가 할 게 맛집이 너무 많지만 네. 이제 빨리 끝내고 시간이 없어요. 네, 네, 네. 말씀드리면 꼭 가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네.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보세요. 거기가 네. 밴쿠버 이제 힐링하고 지금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알아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네네. 그 브릿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네. 힐링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약간 액티비티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좀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랜빌 아일랜드랑 스탠리 파크를 꼭 보세요. 그러니까 맛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스탠리 파크는 제가 2번 다 밴쿠버 갔을 동안 너무 좋아서 계속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언제든지 가셔도 좋고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풍경이 다 다르고 안에 있는 숲이나 밖에 있는 해변이나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 보실만 하고요. 네. 그랜빌 아일랜드는 기념품 사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면세점 가서 뭐 사줘도 좋지만 거기 가시면 저도 지금 쓰는 여권 그 케이스를 거기서 사가지고 지금도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렴하게 어떤 걸 사실 때 그랜빌 아일랜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질문도 안 네. 드렸는데 시계를 셀프로 예,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작가님 센스는 날이 갈수록 감사합니다. 더해가는 것 예. 같습니다. 저희 캐나다 밴쿠버는 정말 이렇게 30분 안에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볼 것이 또 먹을 것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저 시간을 가지고 더 자세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사진으로 생생하게 살펴본 캐나다 여행 함께 하셨고요. 이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오늘 저희 함께 30분간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자연과 풍성한 먹거리를 여러분 조금이나마 좀 힐링이 되는 시간 가졌길 바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 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